음, 제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고언을 한 적이 있죠. 김종인 위원장을 데려올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데려와라. 그런 얘기를 했고,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날 때는 김종인 위원장을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.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런 저에게 뭐 여러 가지 비난의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. 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김종인 위원장을 꼭 붙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정치는 결국은 플러스 게임이다. 누구를 더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. 라는 거죠.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있다가 떠나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글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. 그렇게 많은 마이너스가 있을까 없을까 고개를 갸우뚱합니다. 그러나 주변의 여러 상황들이 결국은 김정인 위원장을 부추길 것이고 그것은 어떤 평가의 말 그리고 어떤 그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왔으면 어떻게 하든지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비율을 맞추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.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하든지 잘 좋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. 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여건으로 봐서 연령이나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옛날보다는 덜 독선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겁니다.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렀죠. 그때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나중에 알려지겠습니다만은 몇몇 사람들이 상의해서 모셔온 분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올 때부터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많이 했죠. 그러니까 뭐 경제민주화라는 그런 심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걸 전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그때 모셔왔던 겁니다. 근데 이 여론이 그때만 해도 뭐만 있으면 그만두겠다 안 하겠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분이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비대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심볼을 지키고 있게 해드리려고 저희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. 그래서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애초에 안 데리고 왔으면 모르는데 모시고 왔으면 김종인 위원장을 끝까지 모셔야 된다.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. 이분 인터뷰에 뭐를 전문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그 우리가 말하는 윤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. 아직도 행패다 이 말이죠. 말하자면 선거 안에서. 근데 그것도 저도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. 그런데 그렇습니다. 이게 이 선거 후보가 되면요. 여러 가지로 사실은 그 특히 정치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그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. 그러면 역시 친숙한 사람들을 찾아가게 돼 있는데 친숙한 사람들이 게 이른바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아니겠어요? 뭐 장제원, 뭐 권성동,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핵관을 찾아가게 돼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그 후보자와의 그동안의 그 친분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 윤석열 후보의 마음을 헤아려서 할 수 있는 충고들을 하기가 쉽겠죠.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. 의사 선생이 정말 내가 중병을 앓고 그 중병을 수술을 할 때는 가까운 친구에게 수술을 맡기지 않죠. 왜냐하면 그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인정 때문에 수술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김종인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.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,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. 그런데
정말 상당히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된다든가 아니면 윤 후보에게 상당히 마음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할 때 그것이 맞는 얘기라고 할 때 윤핵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이 결정적인 미스를 범할 수 있다. 윤석열 후보에게 아마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.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윤핵관이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그 틈새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 고금동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윤핵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본인하고 약속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해했습니다. 사실 정치판에서 약속이라는 건 지켜지지 않죠.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태우 그때 3당 합당할 때 내각제 합의를 했잖아요. 그 내각제 합의 문서를 내놓자마자 김영삼 대통령이 내각제 합의에 대해서 찢어버리고 결국은 대통령 선거제로 갔는데 말하자면 정치적인 합의라는 거, 정치적으로 뭐를 지킨다는 거, 말을 지킨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. 그건 뭐 100번, 1000번 이해합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 약속이 됐건 대국민 약속이 됐건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다가가야 국민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한테 지지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잘 안 지켰다.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이것도 제가 보기엔 윤 캠프에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그 별의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. 별의 순간에 대해서 세계적인 지도자 뭐 독일의 아데나워 얘기도 했고요. 영국의 대처 수상 또 블란세 드골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. 별의 순간이라는 게 잘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참 별의 순간이라는 게 참 어렵다. 이제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기회가 있는 것 같기도 하나 과연 그 사람들 그 명망을 쫓아갈 수 있는 윤석열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별의 순간을 얘기할 수 있는 윤석열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또 윤석열 후보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의 얘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. 저는 뭐 그 김종인 그 위원장의 그 신동아 인터뷰를 제가 쭉 읽어보면서 그 김종인 위원장을 비난하기보다는 윤석열 후보에게 아픈 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. 15일자 인터뷰만 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이 이분이 실질적으로 그 민주당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또 민주당 내 제가 그 윤석열 후보에게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전략 전술을 짜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. 지금은 역으로 이분이 국민의힘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갔을 경우에 민주당의 전략 전술을 짜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요. 제 느낌에는 이 인터뷰만 보면 이제 저기로 갈 것 같지는 않다.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간 갈 것 같지는 않다. 뭐 거기에 무슨 훈수를 좀 두고 뭘 해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그만둔 또 이 상태에서는 그분을 뭐 벌집을 쑤시듯이 계속 쑤신다든지 아니면 인터뷰 기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논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적절치 못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 옛날부터 말이죠. 그 정치판에는 그 주술
점성술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 정치판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또 워낙 그 다양한 요인들이 합쳐져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래서 뭐 갈릴레오도 점성술사였고 옛날 로마 시대에 그 귀족들은 다 점성술사를 끼고 있었고, 아니 근대에 와서 드골이라는 사람도 점성술사를 끼고 있었고요. 그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. 드골이라는 사람도 모리스 바스라는 대통령 시절에 그런 그 점성술사를 끼고 있었고, 또 레이건 대통령도 그 회고록에 보면 영부인 낸시 여사가 한 달에 이제 3,000달러씩 주는 점성술사가 있었다는 거죠. 뿐만 아니라 명성황, 우리가 잘 아는 명성황도 점성술사 같은, 그 주술사 같은 진령군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대소사를 다 간섭했고, 우리가 잘 아는 라스푸틴 같은 경우는 러시아 니콜라스 황제의 유명한 점성술사로 알려져 있죠.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, 이런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점령술사의 위치에 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. 특히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점성술사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워낙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, 또 나름대로 그것이 잘못 결정됐을 때 그것에 대한 그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성술사 같은 사람들을 옆에다 두게 되는 것이죠.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점성술사들 옆에서 말하자면 무엇을 예언하고 무엇을 미래를 예측하고 무슨 새로운 뭐 방도를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이고요. 또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뭐 후보자가 됐건 지도자가 됐건 누구한테 해를 끼칠 때는 어마어마한 해를 끼쳐서 나라를 말아먹는 일까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.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선거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대판 점성술사라고 생각하고, 그 사람들이 무슨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든 뭐 별자리를 가지고 얘기하든 아니면 무슨 뭐 국민들과의 뭐 소통 지수를 가지고 얘기하건 경제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건, 이거는 다 말하자면 이른바 점성술사 같은 예언자 같은 그런 누군가는 모르는 자기만의 같은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후보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꼭 하셔야 된다. 내가 보기에는 후보자들은 꼭 생각하셔야 된다. 왜? 결국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몫이고 그들의 얘기는 결국은 100% 맞는 것이 없습니다. 참고사항일 뿐입니다.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그칠까 합니다. 제가 맨 처음에 초선의원 출마했을 때 1996년에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. 제 가까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생년월일을 계속 얘기해 달라고 그래요. 정치로 간다는 게 너무 뻔하죠. 그래서 제가 정치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난 점 같은 거 안 친다. 한 번도 점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점 안 친다 그랬습니다. 그런데 하도 친구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원래 학교를 일찍 다녔기 때문에 나이를 2살 더 많게, 내가 몇 월 며칠생이다. 그렇게 가서 점을 보고 왔어요. 얘기를 안 해요. 그래서 왜 얘기를 안 하냐 그랬더니 이게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뭐 무당이 됐든 뭐 점쟁이가 됐든 뭐라 그러더래요.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 사람 영험한 사람이긴 한가 보네. 사실은 내가 그거보다 2살 어리거든.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딱 물어보시면서, 아니 그 점성술사 무당이 얘기하기를 2살만 어리면 무지하게, 1~2살만 어리면 엄청나게 좋은 점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점성술사가 공돈을 먹는 게 아닙니다.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고요. 제가 선거운동하러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한복집에 들어갔어요. 스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. 스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막
명함을 돌렸습니다. 한참 돌리는데 그 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앉으시라고 그래요. 근데 그때 뭐 선거운동을 바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왜 앉으라고 그러나? 앉으니까 이분이 갑자기 큰절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훌륭하게 되실 분이라고, 여기 있는 아주머니도 이분이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면 물론이고 아주 훌륭한 분이 되실 거라고, 말하자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는 것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그 스님을 뭐 점성술 찾아다니는 것 같이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마음에 쓰이더라고요.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뭐 그 스님을 지금 폄하하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하는 얘기라든가 이분들의 하는 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그거는 잘못하면 그 판단하는 사람 지도자에게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. 눈 오는 밤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. 충성!